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50대 이상 여성의 30%가 이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골반 장기 탈출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선 선생님과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골반 장기 탈출증. 사실 저는 정말로 처음 들어봐요. 저 말고도 이렇게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이죠? 네,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이름은 여성분들께도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골반 내의 장기가 제 위치를 벗어나 질을 통해 빠져내려온 상태를 말합니다. 빠져내려온 장기에 따라서 방광이 내려오면 방광류, 자궁이 내려오면 자궁 탈출. 자궁 탈출은 어머님들께서 흔히 자궁 하수로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직장이 내려오면 탈장의 일종인 직장류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실제 외래에서는 밑이 빠져요. 외음부에 불룩하게 뭔가 만져져요. 앉아있을 때 꼭 공을 깔고 앉아있는 것처럼 불편해요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자궁이나 직장, 방광이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한 발생 빈도는 알 수 없다고 해야 할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에 따라 발생 빈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적게는 전체 여성의 5%에서 많게는 30%까지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생 빈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조사 연령대의 차이나 진단 방법의 차이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떠나서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점은 네. 이게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께 흔한 질환이다 보니 실제로 어머님들께서 질환을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증상이 다소 있어도 자녀분들이나 주위 분들께 상의도 못하고 끙끙 소가리만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셔서 실제 발생 빈도는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빈도는 알 수 없지만 꽤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반 장기 탈출증, 이건 왜 생기는 거죠? 네, 우리 골반은 여러 골반뼈, 근막, 인대, 근육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골반 장기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의 선천적인 결함이 있거나 후천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거나 또는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골반 장기 탈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폐경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자연분만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 밖에도 만성적으로 복압을 상승시키는 질환, 예를 들면 천식처럼 기침을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네. 만성적인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에도 골반 장기 탈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 고도 비만의 여성에서도 골반으로의 복부 압력이 증가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군요.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다면 환자가 스스로 이걸 알아채고 느끼는 게 쉬운가요? 정도에 따라 증상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탈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검진을 통하여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탈출의 정도가 점차 진행돼서 실제 외음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덩이가 만져지게 되면 환자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뭔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골반 통증,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방광류가 심한 경우에는 배뇨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요인은 있는데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직장류가 있을 경우에는 배변 증상을 동반합니다.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도 있고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자는 무언가 아래로 튀어나와 있다는 것 자체에 큰 불편감을 느끼고 이것이 수치심이나 정신적인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상담하시다가 우시는 어머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이고. 근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걸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인지 아닌지 혹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나요? 진단은 진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골반 장기의 탈출 정도를 시진과 내진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탈출의 정도는 보통 0기에서 4기까지 기술하게 되는데 0기는 탈출이 없는 정상 상태를 의미하고 4기는 자궁 체부 전체가 완전히 골반 밖으로 탈출된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골반 장기 탈출증의 진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 탈출 증상을 재현해내도록 노력하는 것인데요. 보통 탈출 증상은 오래 서 있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배에 힘을 주는 경우에 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들이 외래에 오셔서 진찰을 보실 때 평소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이것만 보고 치료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말씀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찰할 때 기침을 세게 시키기도 하고 배에 끙 힘을 주기도 하면서 최대한 탈출을 유도해 가면서 진찰을 하셔야 합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네.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3남매를 둔 다둥이 엄마입니다. 셋째를 낳고 나서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소변을 누울 때도 불편하고요. 벌써 요실금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 증상이 제가 지금 느끼는 증상과 비슷한데 병원을 찾기가 좀 민망합니다. 완전히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두면 안 될까요? 혹시 방치하면 더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골반 장기 탈출증이 의심되는데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상태가 뭐 아주 심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지 그걸 물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조금 놔둬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번 다둥이 엄마의 경우에는 제가 꼭 진찰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 밑이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골반 장기 탈출증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맞지만 밑이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모두가 골반 장기 탈출증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 30대 분들이 밑이 빠질 것 같다는 느낌으로 외래 진찰에 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사실 제 경우에는 한 번도 골반 장기 탈출증의 진단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증상 자체는 굉장히 비특이적이어서 꼭 진찰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40대에서는 간혹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에 남는 분은 4번의 자연분만 경험이 있으셨고 직업 군인이시라 서서 일하시는 시간이 꽤 되시는 분이었는데 네. 4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진행이 된 상태여서 수술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둥이 엄마의 경우에도 진찰 결과 골반 장기 탈출증이 맞다면 이제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탈출의 정도가 점차 심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애매한 증상들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단순히 밑이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외음부에 실제로 덩이 같은 것들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단순히 방치할 게 아니라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진찰로 진단받고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발생해서 본인이 불편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치료를 계획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증상이 생겨도 경미하다면 초반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골반 근육이 강화되는 일명 케겔 운동이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만성적인 기침이나 변비처럼 복압을 상승시키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과체중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보통은 나이가 들면 점차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요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사리라고 하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골반 장기를 정상적인 위치로 수복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정기적인 소독도 해야 되고 진찰이 필요하다는 점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외의 치료 방법을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오히려 힘들거나 비수술적 노력에도 탈출의 정도가 심해져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은 개개인의 진찰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탈출된 장기들이 원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수복하는 데 수술의 원칙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 치료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수술 한번 해서 치료를 하고 나면 재발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까요? 치료 방법에 따라 재발률은 각기 다르게 보고가 되고 있긴 하는데요. 사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꽤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치료 이후에도 나이는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다시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법에 따라서 적게는 5%, 많게는 3분의 1의 경우에서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출산 경험이 없다면 골반 장기 탈출증도 걸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출산이 좀 큰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산 경험이 없으면 골반 장기 탈출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출산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출산 경험이 없어도 앞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노화나 상승된 복압 상태로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출산 경험 중에서도 계획된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복된 자연분만 경험과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건 확실합니다. 네,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분만과 노화가 질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엄마가 골반 장기 탈출증을 알았다면 자녀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 이게 유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좀 물리적인 것 같거든요, 원인이. 그래서 답은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러면 유전을 좀 걱정해야겠네요. 골반 장기 탈출증은 가족력이 있으면 3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분만 경험이나 노화, 복압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위험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유전적인 영향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TV 닥터 처방전, 오늘은 골반 장기 탈출증을 알아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골반 장기 탈출증은 50대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골반 장기 탈출증을 유발하는 또는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들은 30, 40대부터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복압을 높이는 자세나 습관들은 최대한 피하시도록 하고 적절한 체중 유지와 운동 요법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